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ENT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ENTP 유형의 별명들은 개척가, 해결사, 도전가, 또라이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개척가, 문제 해결사, 또라이, 또 발명가 이런 별칭들이 있는데 이 별칭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유형, 가장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ENTP 유형이다. ENTP 유형들이 이 또라이라는 별명을 간혹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ENTP들은 자신이 또라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ENTP 유형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또라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좀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전체적인 유형에서 그 분포도를 보면 ENTP 유형들은 3% 정도 속하죠. 제일 오른쪽 라인에 있는 NT 그룹이죠. INTJ, INTP, ENTP, ENTJ 다 보면 거의 3% 수준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룹 ENTP 또 사람들이죠. 이 줄에 있는 유형들이 분포는 적지만 사회에서 영향력은 이 분포에 비해서 훨씬 큰 유형이 이 그룹이다. 특히 ENTP 유형들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ENTP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 에디슨, 다빈치, 알렉산더 대왕, 소크라테스 이런 인물들이 ENTP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TP의 특징들 보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탐험하는 사람이고 창의적이고 재치있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기준, 정통, 권위를 좀 무시하는 독특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생활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잘 개발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전에 제가 들었던 ENTP 유형들 보면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구를 배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방에 있는 장롱을 끌어내서 현관, 거실에 있는 현관 앞에다 딱 배치를 해서 밖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딱 만드는, 남편이 그날 들어왔을 때 다른 집인 줄 알고 돌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이 왔을 때 이사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치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서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전적이고요. 진취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반항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권위로서 억누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항하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ENTP 유형들이 본인이 리더일 때는 그래도 갈등이 좀 덜한데 지위가 낮을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갈등의 중심에 서기 쉬운 유형에 속하는 유형이 ENTP 유형입니다. ENTP 유형들은 가정에서 보면 상당히 독립적이고 분석적이고 획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탐험하고 아주 자신감 있고 재미있습니다. 배우자로서는 굉장히 생기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요. 가정생활에서 정리정돈을 요하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에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좀 주위 사람들 덜 쑤셔서 일 저 일 하는 사람이고요. 애들도 보면 톰 소여나 못 말리는 짱구 같은 그런 캐릭터가 ENTP 캐릭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NTP 유형들이 개선해야 될 거 보면 현재의 중요성 인정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노력을 칭찬과 격려하는 것, 이거 참 배워야 됩니다. 관심이 보통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요성을 상당히 놓치기 쉬운 유형이 ENTP 유형이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 이거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주변에 적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ENTP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조직은 나를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해, 이렇게 이제 또 합리화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이직을 많이 하는 유형, ENTP 유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직업을 많이 바꾼 사람들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ENTP 유형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감당하지 못할 확장, 일을 너무 많이 벌린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너무 많은 일을 벌려서 본인 스스로도 뒷감당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 엄청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NTP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각 지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외양, 인투이션, 직관, 또 사고, 인식, 이 4가지 코드를 가지고 하나씩 해석하는 겁니다. 외양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바깥에 관심이 있고 바깥 사람이나 바깥 일에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 생각은 짧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의미나 가치, 육감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획기적인 에너지와 상상력이 많습니다. 이 2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면 이 상상력이 바깥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것저것들이 다 가능해 보이죠. 아, 이것도 가능한데? 저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벌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의사결정할 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직관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NT그룹의 사람들이 대체로 머리가 좋습니다. 수학적 머리가 있고 과학적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NT 2개가 조합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론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는 P, 인식형이죠. 행동 방식 자체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또 느긋함이 있고 이렇게 마감하지 않고 열어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계획이나 또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P, 인식형이죠. 요 2 코드 N과 P는 2 요인 간의 상관이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0.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아주 높기 때문에 N으로 놓은 사람은 대체로 P로 놓고 P로 놓은 사람은 대체로 N으로 많이 놓고 2 지표 간에도 상당한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데 개방적으로 수집하는 게 직관형이죠. 여기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수집했으니까 태도 자체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N과 P가 붙은 사람은 머릿속도 개방적이고 삶의 태도도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논리적으로 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을 한 것들을 행동으로 체계화해서 실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은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본인은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쉬운 유형이 ENTP 유형입니다. 똑똑한데 본인은 안 하면서 말만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 쉽다는 뜻입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고 실행을 많이 하는 반대 유형인 ISFJ 이런 유형들은 엄청 열받겠죠. 상당히 열받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 또 하나 더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이 하나하나 각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E는 에너지 방향이니까, 그죠? 이 에너지는 N에도 영향을 미치고 T에도 영향을 미치고 P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외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방향으로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나머지 이 3개 있죠? 특별히 NP는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 하나의 개념으로 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N과 P가 점수가 높은지 아니면 T가 점수가 높은 사람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ENTP로 나왔지만 T가 뚜렷한 사람이다. 이러면 상당히 논리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ENTJ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N과 P가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 상당히 삶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 개방적인 사람인,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점수가 높은지를 봐야 자기 유형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TP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ENTP의 주기능은 N을 바깥으로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부기능을 이제 안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를 안으로 쓰게 됩니다. 이 주기능이 N이기 때문에 N을 바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3차 기능은 T의 반대, 열등기능은 주기능의 반대니까 이제 S가 되겠죠. 여기 에너지 방향, 바깥, 쪽, 안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고 부기능을 안으로 쓴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MBTI에서 설명하는데 이거 사실 좀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외향들은 이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어디로 쓴다? 예,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주기능 N을 바깥으로 쓰는 사람들의 특징, 변화와 가능성에 열정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N을 이 바깥으로 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능성과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옆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을 하겠죠.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등 기능은 이제 S가 되겠죠. 열등 기능이 SI라는 것은 뭐냐? SI가 잘하는 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잘 다루는 건데 이걸 이제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 가장 열등한 거니까. ENTP의 가장 취약점은 구체적인 정보를 놓친다는 거죠.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계나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TP 유형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제안했을 때 S계열의 주기능인 ISTJ나 ISFJ 이런 사람들은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느라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이 주기능을 통해서 잘 드러나서 긍정적으로 쓰이면 참 좋은데 이 주기능도 경직되게 사용되거나 과하게 사용되면 역기능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우리 비가 좋은 거지만 비가 과하면 홍수가 되고 바람이 좋은 거지만 바람이 과하면 태풍이 되고 햇빛이 좋은 거지만 햇빛만 강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몸도 면역력이란 게 있는데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면 정상세포를 죽여서 이게 불치병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기질의 심리적 기능도 자신의 주기능을 이 유형들이 너무 과하게 쓰면 과도하게 작용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가능성에 너무 무책임하게 추구해서 일을 띠다 많이 벌리고 뒷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ENTP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열등 기능을 인지하는 거예요.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열등 기능을 내가 의식하고 인지해서 주기능을 사용하면 주기능을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 기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태도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MBTI는 융의 이론이죠. 융의 이론인데 융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여기를 이제 이야기했었죠. 마지막 JP 코드는 마이어스 모니가 융의 이론을 알기 전부터 관찰해서 사람들의 유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인지하고 보았던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융은 심리 유형론이기 때문에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기능이란 말이 있고 그 심리적 기능이 두 번째 코드가 인식 기능이고 세 번째 코드가 판단 기능이죠. 이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 기능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태도 지표라는 것은 요 마지막 코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 앞에 있는 에너지 방향 첫 번째 코드하고 마지막 코드 처음과 끝 이걸 태도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ENTP 유형은 E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거죠. 태도가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고 행동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마감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자유, 개방적인 것이 상당히 행동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기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해서 그걸 마무리 안 해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계획하고 또 일을 벌려 또 이게 마무리가 안 돼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뭔가 계획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사람의 태도는 상당히 탐험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심하면 역마살이가 되는 거죠. 앉아있지 못하는 과잉행동, 장애.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E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ENTP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ENTP 유형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장점 또 개선해야 될 거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ENTP에게 뭔가 조언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언해도 사실은 안 들을 유형이 ENTP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될 거고 본인이 살면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시달리면서 고생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겸손함을 겸비해야만 나중에 정돈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멋진 ENTP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유형이 되겠죠. ENTP 유형을 조금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